네,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우병우 수석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그리고 김홍구 경기대 겸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특별감찰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주제와 함께 보시죠. 검찰 수사 시간 벌기 의혹의 핵심인 우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검찰은 한거 없는 찐빵.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벌써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현 민정수석이 특별감찰 1호가 된 네. 거군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감찰 이게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특별검사 이거는 많이 들어봤고 실제 되는 거를 많이 봤는데 특별감찰이라는 거는 2014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법이 제정되고 도입이 된 그런 제도고요. 예. 이제까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요번이 첫 번째 이제 적용 대상이 된 건데 이건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하고 사촌인의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사실 이런 거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적용된 건데 이게 적용됐다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이거 하라고 오케이 사인을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오케이 사인을 내고 지금 휴가에 들어가셨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감찰을 사실상 명령을 한 겁니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이게 뭐 사실상 우병우 수석한테 그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그 조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만약 정말 우병우 수석 그 수석직 내놓을 정도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주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에 정기국회가 열리고요. 그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조금 피하려고 하다가요. 더 큰 그러니까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첫 시행 대상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느끼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감찰관과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3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1991년, 92년에는 대구지검의 경주지청에서 사실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사법연수원은 또 두 기수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과연 쉽게 정확한 그런 진상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결국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실 그 계기를 만들 거지만 예. 그러나 과연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것이냐. 특히 현직 민정 수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그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감히 쉽게 칼을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 특별감찰관이 다부진 포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형식에 법대로 있어서는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은 했지만 네. 실제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 교수께서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별감찰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2014년 3월에 도입이 됐고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감찰 대상은 이제 저렇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감찰 범위입니다. 감찰 대상이 된 시점 이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찰 대상이 된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처가 땅 거래 의혹이 어떻게 보면 의혹의 출발점이었는데 이거는 빠지는 거군요. 네, 이거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게 가장 핵심 의혹인데 강남역 그 1,300몇 원 넥슨에게 그 판 건물 예. 그 매매가 가장 핵심 의혹인데 그거 빼놓고 감찰하니까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예.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감찰관은요, 그러니까 여기 공직에 들어온,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온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만 그 감찰을 할 수 있게 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는요, 사실상 그 법을 넘어서라는 건데, 그거는 네. 좀 그 무리한 요구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검찰이 말입니다. 특별감찰이 개시가 되니까 검찰은 검찰 몫이 있잖아요. 예. 그 강남역 빌딩 그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걸 수사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할지를 못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특별 감찰이 다 끝난 다음에 할지 예. 아니면 동시 진행을 할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야당이 요구가 합리적이려면 특별 감찰관한테 강남역 그 빌딩 매매 이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도 동시에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요구가 이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요. 대신에 하나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우병우 수석이 말 바꾸기를 했거든요. 예. 이 처가 땅 관련해서 전혀 관련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예. 실제로는 현장에 가서 상대 측 변호사들과 같이 있었던 점들 예. 그리고 그 땅이 전혀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심플한 땅이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분쟁에 휘둘려서 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은 말 바꾸기 야당에서는 예. 그것을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현직 해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그 예.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 수석이라면 도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그 전에 저질렀던 어떤 그 행위의 측면도 있지만은 예. 청와대 수석으로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도덕성과 예. 정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할 네. 필요가 있는 거죠. 야권에서도 이제 관련법은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야 막론하고 사퇴의 압력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를 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특히 현행 감찰관 법상 의혹의 핵심인 우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너무 오래 끄시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써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께 엄청난 누를 끼치는 거라고 봐요. 부담을 드리고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빨리 거짓 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께 누를 끼치셔서는 네. 안 된다. 네, 지금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친박인 한성교 의원도 사퇴해야 된다.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정현 의원도 예.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9일 인자에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기서 친박계 후보가 뽑힐지 다른 후보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동시에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억울한 게 있으면 민정수석 옷을 벗고 떳떳하게 소명을 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병우 수석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예. 당장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요. 국회 운영위원회, 여기 청와대 담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게 되면 우병우 수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뭐 나오잖아요. 예. 아들 인턴 그 유기준 의원실에서 했다라는 등, 예. 또 처가가 갖고 있는 인천 그 부평의 그 건물이 그 신고될 때 용도가 잘못 신고됐다는 등, 뭐 계속해서 나오니까 심지어 양파남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렇게 이게 딱 멈추질 못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우병우 수석도 못 버티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런 게 느껴집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도덕성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이 계속되면서 아까 양파남이라고 그랬지만 양파수석이라고 되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사안들이 아들 문제, 부인 문제, 뭐 농지법이라든가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매일매일 새로운 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 운영에도 정말 도덕성에서 큰 치명상을 줄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본인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NSC에서 했던 발언이라든가 굉장히 강도 높게 자신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로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결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저는 공직자라면 더군다나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석이라면 여기서 자신의 거취를 정리해서 빠르게 국정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직자의 진정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기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실 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 인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유급 인턴이 있고요. 예. 무급 인턴이 있는데 유급 인턴은 이제 구급 비서 다음으로 그 2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급 보좌진이 의원, 국회의원 1명당 9명이 주어지는데 그중에 2명이 유급 인턴인데 예. 1년 연봉은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든가 미국에 유학 중이던 학생이 방학 때 들어왔는데 한 달 정도, 뭐 3주 정도 이렇게 무급으로 자원봉사 인턴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수석 아들이 딱 그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유학 중이다가 들어와서 한 3주 정도. 근데 이게 자원봉사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본인 그 이력서 쓸 때 말이에요. 아무개 의원실에서 인턴했다. 그리고 한 줄 버젓하게 괜찮은 그 이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네. 무급이지만. 그런데 이게 그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이루어진 시점이 예. 그 유기준 의원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얼마 후에 되고 예. 또 그 유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시점은 참 오묘하다. 이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나오고 예. 있는 모든 의혹들이 마치 맞아떨어지듯이 예.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 인턴이 되고 예. 또 마찬가지로 뭐 아들의 뭐 그 꽃보직이라고 하는 의경으로서의 그 시점도 나중에 이상철 차장이 승진을 하게 되고 예. 대상자들이 다 그 기간에 또 이상하게 맞물려서 승진을 예. 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석연찮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과관계가 그 서로 맞물려 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병우 수석이 정확하게 예.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연일 나오는 신문이라든가 곳곳에서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들이 해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의경 의혹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준 의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경 추천도 그 운전병 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예.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아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인과관계가 비슷한 시점에 더군다나 승진까지 이어지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밝혀주는 것이 국민에게 합당한 도리일 겁니다. 이번에 특별감찰 범위에 아들 특혜 의혹은 들어가더라고요. 네,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거죠. 특혜 의혹 관련해서 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외박을 너무 많이 네. 나간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이거 믿기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511일간을 복무를 예. 했는데
그중에 59일을 외박을 나갔다. 이거 나누기를 해보니까 11.5%예요. 예. 그런데 일반 직장에서도 근무일의 10%가 넘게 휴가를 썼다? 이게 참 납득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운전병이다, 이게 꽃보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정도 되면요, 꽃보직을 넘어서서 꿈의 군대입니다. 꿈의 예. 군대. 이 정도 510일 일하고 59일을 외박을 나가고요. 외출은 또 보니까 85에 16.6%. 예. 야,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진짜 꿈의 나라에서나 있는 어떤 군대 근무 문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 해당 경찰청에서는 좀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다, 좀 일반적이다라는 관련 또 해명도 나오기도 했던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최대로 쓸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썼습니다. 예. 그것도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규정에 현재 경찰청에서 해명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 전체 쓸 수 있는 정기 이 휴가와 예. 이걸 다 포함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군에 이 군복무를 해본 사람들 누구나 예. 얘기할 거고요. 오늘도 몇 사람의 의경들 만났는데 네. 다들 분노하는 목소리가 누가 과연 그렇게 정해진 대로 다 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예. 의경이나 군인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군대 생활에 이런 정도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부분 다 밖에 나가서 생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예. 더군다나 운전병이면 정말 최고의 상사가 있는 운전병이라면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그러면은 그 시간대 운전병 없이 예.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가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그 시간에 대리로 들어와서 했을 거고 예. 이것은 사실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죠.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감찰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휴가 후에 개각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그 청와대에서 관저 휴가를 하게 되면요. 이제까지 보면 휴가 돌아올 때쯤 뭔가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일기 청와대 개편도 휴가 돌아오시면서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8월 임시국회도 있고요. 9월부터 정기국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잘못하면요. 우병우 국감이 돼가지고요. 예. 감당 불가능한. 지금은요. 우병우 수석을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지만 계속 이걸 껴안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감당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시점의 문제지 정리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된 후에 개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 뭐 순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휴가 때 아마 국정의 흐름들을 보고 또 이 새누리당의 상황도 볼 텐데요. 네. 개각이 먼저 이루어지면 우병우 수석이 그걸 또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장관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가 결정되는 게 먼저긴 한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이 민정수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지난번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개각도 사실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부처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정부는 좀 빠르다, 레임덕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한다는 분위기는 안 예. 보이고 위에서 시키는 일들, 관료주의 함정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국정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여름 휴가 후에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당내로 들어가 네. 보면요. 지금 전당대회 열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김문수 전 지사 나오는 건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 나오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쪽으로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래도 김문수 지사 이름 석자하면 이름값이 굉장한 분 아닙니까?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뭔가 움직이려면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명분에 맞는 타이밍을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도 애매하고 타이밍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지난번 그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한테 이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자숙의 시간을 갖다가 나는 대권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다면 내 마지막 남은 정치 인생 망가진 새누리당을 다시 복구시키는데 마지막으로 내 정열을 불태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도 보면요. 자기 까마득한 후배들이 다 출마 선언하고 뛰고 있는데 예. 무슨 최경환이 나온 데다가 안 나오고 서청원이 나온 데다가 안 나오고 그 예. 대항마로 나경원이 뭐 나온 데다가 뭐 그 사람도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 이런 판에 그럼 내가 나가볼게 하는 게 타이밍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비박 그 3인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태, 주호영, 정병국 개인적으로 김문수 전 지사하고 상당히 막역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분도 취약하고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기가 좀 안 힘든 나올 것 상황으로 같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의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상황, 당권 도전의 얘기까지 나오게 된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은 상실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서 뭐 여권의 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 총장부터 시작해서 지지율로 보면은 거의 이제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마지막 활로가 정말 새누리당을 뭔가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친박계에서는 사실상 지금 고만고만한 주자로서 당권을 맡을 만한 명확한 주자의 대표가 지금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 속에서 아마 친박계 진영의 일부와 그런 얘기들이 교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사실은 여기서 이미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권까지 이 카드까지 포기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대권은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정치 생명에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승부를 결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친박계의 위기 상황에서 예.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본인도 그런 결심을 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친박 있다라고. 쪽에서요? 친박과 함께 연대할 가능성이죠. 예. 김문수 전 지사 지금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하니까 비박계 당권 주자들 발끈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충 상황 보다가 뭐 어떤 이런 일에 뛰어들다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지금 무언가 지금 혼란이 있거나 와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살아오셨던 어떤 인생 역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쌓았던 경륜 등은 대한민국에서 큰 데 쓰이실 만한 아주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적 행보와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김문수 의원답지 않다, 김문수 전 지사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김무성 대권, 김문수 당권 이렇게 해서 문무합작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또 역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무합작이 아니고 역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예.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반대편인 친박 쪽 또는 뭐 청와대 이런 데서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를 부추겨갖고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일체 그 김문수 지사 그 뭐 전당대회 출마에 관여한 적이 없고 예.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6개월 만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예. 그걸 뭐 본인 그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묻길래 개인적인 의견인데 모양새가 별로 좋아 예.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예. 이례적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부분만 얘기하죠.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고 그걸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건요. 정치적으로 점잖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상당히 조금 그냥 있는 자리에서 편한 자리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예. 강한 부정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비박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건 뭐 혁신의 흐름에 반하는 어떤 모종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말이에요. 평생 운동권 출신으로 그 뭐 고문과 투옥 생활을 그 다 감내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해온 분인데 예. 이 정치 말년에 말이에요. 반혁신으로 지금 몰리게 생겼고 친박에서도 이게 아니다. 예. 비박에서도 뭐 반혁신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 지금 더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입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나온다면 어느 쪽 후보가 되는 겁니까?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친박 쪽입니까? 저는 친박 쪽 후보일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구 출마 등을 통해서 사실은 김문수 전 지사가 친박계
득계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대구에서 워낙 큰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감이 있을 거고요. 특히 비박계에서는 전체 양상이 이 당권의 이 흐름이 양상이 흐트러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새누리당의 흐름들은 조금 더 이 친박과 비박 내 이런 정리가 되면서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친박 쪽으로 예. 나올 걸로 보십니까? 만약 저는 나온다면요? 뭐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예. 되고 있고요. 나오더라도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공중에 붕 뜰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어차피 대권도 안 되는 거 당권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보였는데 여기 이것마저도 못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나갔다가 친박, 비박 모두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피하려고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내일입니다.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이제 50여 명과 회동한다고 하는데요. 홍문종 의원만 이제 초대가 됐다고 해서 또 관심을 모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홍문정 의원이 그 자리를 통해서 뭐 출마 선언을 할지 어떨지 이렇게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저는 홍문정 의원 역시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예. 그러니까 29일이 후보 등록인데 이제까지 보면 이렇다 할 반응이 없고 어디 사무실 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 변수가 되는 홍문종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둘 다 안 나온다고 보신다는 거고 김문수 전 지사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결과 지켜보고 다시 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